작은 성공. 단언하기에는 너무 이른감이 있지만 저는 하루에 주유소에서 일하며 이거저것 해서 250만 원 내외의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처음 알게 된 게 군생활부터였지만 특별히 주식 공부는 하지 않았고 차후에 좀 더 편한 생활을 하고 싶으면 경제 관련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기본은 갖추고 있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대 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경제 관련 책을 틈틈이 조금씩 읽어보기도 하고 경제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제 알바를 13개월째 하고 있는데 2천만 원 정도 모았어요. 알바를 시작하고는 돈을 빨리 모아서 주식하고 싶다는 일념하에 일을 좀 더 시켜달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500만 원을 모아서 주식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분산 투자라고 해서 여기저기 세 종목을 나름대로 추려서 매수를 해놓고 기다렸는데 떨어지기만 하더라고요. 초조하기도 하고 분산을 시켜놓으니까 안전하기는 하지만 수익을 보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 정리하고 한 종목을 선택했어요.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코스닥 종목인데 실적도 없고 재무구조가 어떤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충 미래가 있을 거라는 생각하에 몰빵은 하지 않고 이미 그때가 그 종목은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였으니까요. 최고가 10,000원 언저리에서 놀다가 제가 매수를 할 때가 5,700원이었어요. 낙폭이 큰 만큼 오를 성향이 더 강할 거라는 허접한 생각에 지하실이 있을 거라는 것도 모르고 원금의 3분의 1을 매수하고 보니까 여지없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물타기를 했어요. 알바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 달 고생하면 또 총알이 생긴다는 생각에 물타기를 하다 보니까 이 종목이 어느샌가 3,400원까지 떨어졌어요.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죠. 그때부터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다가 그려려니 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다가 한 달 벌면 용돈하고 담배값 조금 남기고 모조리 그 종목에다가 넣었어요. 며칠 전부터 테마인지 뭔지 하는 바람에 상승을 좀 했죠. 제 매수 평균 단가가 4,690원인데 거의 근처까지 왔어요. 물론 다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미련하게 기다린 만큼 오르니까 맘 고생한 만큼 기쁨도 그만큼 큰 것 같아요. 간땡이 작아서 그런지 미수는 생각도 하지 않고 버는 만큼만 하자 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오늘 양전되면서 다 털고 나와서 거래소로 가려고 해요. 코스닥은 오르내림이 커서 그런지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는 것만 같고 이제는 배당도 좀 되고 안정성이 있는 시총 상위 종목에만 투자를 해서 적게 먹어도 마음만은 편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 아닌 바람을 합니다. 아직 초보이고 미시련이지만 손실을 보지 않았다는 생각에 감히 작은 성공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의 인생 모토가 화백이거든요. 화려한 백수. 모두들 성투하셔서 부자 되시길 기원합니다. 경제의 버팀목, 소비의 근원. 서민의 돈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주식시장, 이곳에서 개인들이 돈을 잃는 이유는 여유자금 부족과 투기 근성 그리고 잦은 매매를 통한 막대한 증권사의 수수료 수입일 것이다. 자금력에서 개별적인 서민들이 돈을 벌 수 없는 서민의 돈이 흡수되는 곳이 곧 주식시장이다. 주식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할 때 그 나라의 경제는 발전할 수 있는데 우리 주식시장은 그 기능을 수행할 기관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부동산 시장, 아파트가 투기가 아닌 주거 개념으로 정착되어 갈 것이다. 지금 현재 서민들의 돈이 막대하게 묶여있는 곳이다. 자기 돈도 없이 대출받아 막차를 탄 사람들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이제는 아파트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내 집 마련도 좋지만 신중해야 한다. 아파트 가격은 더 빠져야 한다. 정부 정책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투기만 조장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정부 정책에 휩쓸려 판단하지 말고 현실적인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로또 시장, 이미 서민들의 거대한 돈을 흡수해버린 곳이다.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서민들의 돈이 매주 흡수되어 들어간다. 돈이 있는 사람이 로또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 해 판매액이 1,000억을 넘어서기도 했다. 즉 서민 돈의 한 해 1,000억 원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투기시장, 불법 도박으로 이 또한 서민들을 유혹해 돈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다. 결론은 경제의 버팀목인 서민들의 귀중한 돈들이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몇몇 투기 세력들의 합세로 인하여 엄청난 돈들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으니 경제가 좋을 리 없고 돈이 있는 자들은 이를 교묘히 이용하여 은행 등등을 통하여 배를 불리고 있으며 은행들은 서민들로부터 고금리로 착취하여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니 경제가 좋을 리 없지 않은가.
주식에서의 실패와 성공의 요인. 제가 주식 매매를 한 지 약 3년 정도 되어 갑니다. 처음 주식을 매매할 때 경영학과 출신으로 재무제표 정도 외에는 주식에 관한 아무런 준비와 지식도 없이 매수 매도하는 방법만 익혀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초기에는 조금 수익을 내기도 했으나 너무 많은 욕심으로 결국 수업료를 조금씩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많지는 않지만 결국 누적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기공체조와 폭식 호흡 및 명상으로 그리고 등산을 하면서 주식시장의 생리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습니다. 즉 적어도 잃지 않기 위해 그리고 특정 기간 동안 필요한 이익을 내기 위해 꼭 넘어야 할 장애 요인이 무엇인지 알고 실천하려고 많이 고민하고 노력했습니다. 몇 권의 책과 실전 체험, 심리적 현상, 그리고 주식시장을 둘러싼 여러 요인들을 묶어서 생각하기 등등 많이 노력했습니다. 지난 10월, 12월 중순에 어떻게 종목을 선정하고 매매를 했는데 수익률이 꽤 좋았습니다. 2주일 수익률 약 50%, 물론 미수도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선정했고 어떤 시점에 매수 매도를 했는지 알지 못했었습니다. 전날 매수하면 다음날 최소 5에서 10%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 이후부터 또 손실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0월, 12월 매매 특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봉 및 분봉 차트상에서 매매 특징과 일관성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 결과 최근에서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집중적으로 차트를 검색하고 실전에서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나름대로 여유를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기법들과 여러 패턴들이 있지만 저 나름대로의 여유를 갖게 된 것이 정말 기쁘고 기분이 좋습니다. 적어도 잃지 않고 필요한 기간 동안 필요한 수익을 위해 꼭 필요한 기법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두렵습니다. 저의 조급함 때문이지요. 그러나 다시는 조급하게 그리고 무리하게 매수하지 않을 겁니다. 세력들의 심리 게임에 속지 않고 그들의 밥이 되기 싫은 까닭이지요. 결론적으로 주식 매매에 있어 성공하고 실패하지 않을 요인으로 저는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기 자신만의 확률 높은 기법을 연구하여 확실히 구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세력들의 휘둘림에 당하지 않, 개인적으로는 잃지 않고 필요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게 되는 셈이지요. 둘째, 조급하게 매수하지 말고 종목별 정확한 매수 타이밍을 기다려 매수할 것. 무리하게 매수하지 말 것. 정확한 매수 시점이 아닌데 무리하게 미수 활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누적적으로 손실을 본 이유가 위의 첫째 요인을 갖추지 못했고 둘째 요인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는 현재 소액을 투자하고 있으며 주로 매수 후 하루에서 3일 정도 가져갑니다. 물론 때때로 당일에 매도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상 약 4가지 패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매매하는 패턴으로 이것이 저를 주식시장에서 조급하지 않고 여유있게 임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주식에서 돈을 벌기 위해선 돈과 시간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당연하다면 당연한 말입니다. 문제는 소위 말하는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선 그에 상응되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즉, 돈이 부족하면 그만큼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시간이 없다면 그만큼의 돈을 투자해야만 합니다. 개미든 기관이든 외인이든 이것은 진리에 가깝습니다. 기관이나 외인들은 시간도 시간이지만 사실 엄청난 자금력과 자본이 뒷받침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꾸준하게 돈을 버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금이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주가는 거기에 따라갑니다.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가가 오르기 위해선 기관 혹은 외인이 사야 하고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는 건 기관이나 외인이 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주가가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사니까 오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파니까 떨어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 같은 개미들은 이 흐름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가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조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개인이 무리하게 이것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수몰빵을 쓴다던가 신용을 풀로 쓴다던가 하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개인이 암만 이런 걸 땡겨 써봐요. 개인에게는 큰 돈일지 모르지만 거대 자본에 비하면 그야말로 세 발의 피조차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야말로 소위 말하는 지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즉 외인과 기관에게 돈으로 승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미들은 정령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저 돈의 흐름에 휘둘려서 언제까지고 패배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런 것만은 절대 아닙니다. 앞서서 주식은 돈과 시간이 결합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이 자본이 아닙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개미의 최대의 무기가 바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작전 세력이 기관이 외인이 아무리 장난을 쳐도 그들이 일정 수익을 올리고 떠나면 주가는 원래의 가격으로 돌아오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자본만으로는 일시적인 흐름은 바꿀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시간이 허용되는 한 그것은 그저 커다란 흐름의 잔파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략은 아주 단순합니다. 기업을 분석하고 건실하고 꾸준하게 수익을 올리며 안정적인 우상향을 지속하고 있는 우량 주식을 지수가 떨어져 저평가 받았을 때 최저가로 사면 되는 것입니다. 즉, 주식의 진정한 가치는 시간의 흐름에 맡기고 그저 싸게 떨어졌을 때 내가 허용되는 범위 내 매수한 뒤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즉, 가치 투자야말로 가장 쉽고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타와 데이 트레이딩이 어째서 어려울까요? 그것은 우리의 매매 횟수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은 동일한 가격에서 사고 파는 순간 세금과 수수료가 빠져나갑니다. 즉, 매매를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우리는 그만큼의 수익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실제 매매를 해보면 세금 수수료조차도 제대로 올리지 못한 채 매도를 합니다. 이 방법이 통하려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주 확실한 타이밍에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여력 모두를 동원해서 단 한 번으로 극대 이익을 취하거나 혹은 매수 매도 시 한 번도 안 틀리고 모두 수익을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하지만 이게 가능한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개미들은 그 어느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스켈 및 데이 트레이딩은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치 투자는 다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한 번의 매수와 한 번의 매도로 끝을 내는 것입니다. 매수는 내가 들어갈 최저점이고 매도는 내가 달성할 수 있는 수익을 만족하는 최대점입니다. 단지 여기에 시간이라는 허용 범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중간은 상관없습니다. 다소 올라가고 떨어질 수는 있지만 결국 처음과 마지막만이 내가 신경 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손절이란 개념이 추가됩니다. 사실 고른 주식이 건실하고 본인이 감당만 할 수 있다면 웬만한 주식은 대부분 내가 산 가격대까지는 올라옵니다. 만일 올라오지 않는다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산 시기가 최고점이거나 두 번째는 본인이 산 주식이 사실은 우량주가 아니었거나 세 번째는 지수 하락으로 인한 매수 시기 자체를 잘못 결정한 경우입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 사실 개인이 가장 물리기 쉬운 패턴입니다. 소위 말하는 급등주에 빠져 세력들의 장난에 휘말려 쓸데없는 거액을 몰빵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사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 즉시 빠져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주식들 대부분이 소위 말하는 부실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매력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상승세를 탄 후 최대한 짧은 시간 내로 먹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패했다는 것은 이미 당한 것이며 그 순간 이미 그 주식은 수명을 다한 것입니다. 이런 주식들은 답이 없습니다. 실패 직후에 빠져나오는 것이 가장 상책이며 이미 지나치게 하락세를 겪은 후라면 반등을 이용해서 빠져나오는 것이 중책이며 가장 하책이 이런 주식을 장기 투자하는 것입니다. 가장 하책인 이유는 이 주식 때문에 다른 좋은 주식을 투자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겪을 수 있는 실수입니다. 역시 이런 경우에도 손절은 필요합니다. 기업 분석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이며 주가가 반드시 현재 가치를 상징하지는 않습니다. 손실 퍼센트와 상관없이 내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그때가 손절 라인이 됩니다. 다만 역시 여기서도 시간이란 개념이 포함되기 때문에 만일 본인이 손실을 감당할 수 있다면 굳이 손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치 투자에 손절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치 투자는 반드시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시간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가치 투자를 했음에도 수익을 올리지 못한다면 두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1. 시간의 투자가 부족했거나 2. 본인이 손실을 감당하지 못했거나
아무리 매수 시기를 잘 정해서 들어갔다고 해도 떨어지는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매수 실패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즉 복권을 긁었을 때 항상 당첨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선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당첨도 존재하지만 꽝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매수 시기를 잘못 정해서 손실을 입었다면 당연히 그 실패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돈 혹은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손절은 반드시 아까운 것만은 아닙니다. 만일 내가 진입한 후 시간이 흘러도 나아짐을 보이지 못한다면 당연하지만 아무리 가치 투자를 할지라도 손절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비중을 줄이거나 혹은 전략 매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때 판단을 잘못하면 엄청난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20년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제가 얻는 것은 전무하지만 제 노하우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평생 주식 투자하면서 망하거나 손실은 전혀 없음을 100% 20년 경험상 자신합니다. 왜들 이렇게 폭락장에 벌벌 떨면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주투합니까? 주식은 귀신도 앞을 못 보니까 상승 하락 다 철저하게 대비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폭락을 목을 메고 울부짖는 사람들은 다들 현금 보유자들이에요. 단돈 1,000만 원이라도 주식 보유한 사람이 폭락을 부르짖을 리는 만무하잖아요. 폭락을 부르짖어 더 폭락하면 저가에 매수하려고 야비한 술책을 부리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 다들 돈 못 벌어요. 폭락하면 더 떨어질까봐 매수 못하고 상승하면 추격 매수는 안 하는 스타일이고 괜히 개소리나 까면서 헛소리나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본금도 소액이고 대개 장을 꽉 쥐고 있는 외놈들이 장을 절대로 밋밋하게 그냥 두지 않아요. 장이 밋밋하면 외놈들이 먹을 것이 없거든요. 별의별 수단 방법을 가리고 크게 등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1년이면 반드시 장이 크게 2~3번 등락하는 겁니다. 외놈들이 개투들 피같은 돈 빨아먹으려고 마구 흔드는 겁니다. 이유 같지 않은 이유 다 갖다 붙이면서 말입니다. 상승 하락 연연하지 않고 꾸준하게 수익 내는 비결이 있어요. 일단 코스닥이나 거래소 개별 종목은 하지 마세요. 거래도 초우량주만 하세요. 본인의 보유자금을 일단 3등분 하세요. 그리고 주가가 폭락할 때마다 본인이 바닥이라고 인정할 때마다 30%씩 분할 매수하세요. 5개 종목 이상 분산 매수는 아주 기본이고요. 예를 들어 금요일에 연일 하락하여 바닥이라고 인정하고 30%를 5개 종목 거래소 우량주에 매수했다고 쳐요. 그럼 오늘 상승하면 추격 매수를 절대 금지하고 수익을 즐기면 돼요. 고점에서 매도하고 다시 크게 하락할 때까지 끈질기게 기다리면 됩니다. 금요일날 30% 거래도 우량주 분할 매수했으면 오늘 급락이 와도 즐겁습니다. 왜냐면 아직도 저점 매수 자본금이 70%나 남아있으니까요. 더 크게 하락할수록 더 즐겁습니다. 70%를 2번에 나누어 저점 매수하고 조금만 상승 전환하면 본전이고 조금 더 상승함 수익입니다. 다 매수했는데 더 하락하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3번에 걸쳐 크게 하락할 때마다 매수했는데 더 떨어지기는 불가능합니다. 더 떨어지더라도 기다리면 크게 반등하고 올라옵니다. 외노민이 기관들이 계속 땅바닥까지 하락시키면 자기들도 손실 보고 죽는데 불가능하지요. 주식은 자본금이 좀 있어야 수익이 안정적으로 옵니다. 많을수록 좋지만 최소 3,000만 원 이상은 되어야겠지요. 자본금이 적은 사람들은 더 열심히 벌어오셔야지요. 아님 적은 자본으로 하려면 그냥 용돈 정도 번다 생각하고 욕심 버리고 제 방법대로 하시고요. 적은 돈으로 하니까 당연히 코스닥 급등주나 거래도 개별주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미수 몰빵에. 그래서 세력들한테 당해서 백전백패하고 개소리들을 여기 올리고 남들한테 떠들고 다니지요. 자기 자본을 3등분 분할 매수할 것. 그리고 아주 크게 하락할 때마다 30%씩 매수할 것. 5종목 이상 분산 투자할 것. 거래소 우량주만 할 것. 주식은 기다림이에요. 하락하여 매수 찬스가 올 때까지 기다릴 자신이 없으면 그만두셔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갑자기 큰 돈을 그냥 주겠어요. 운이 좋아 일시에 얻었어도 금시 몇 배 뺏어갑니다. 운을 믿지 말고 하세요. 제 방법대로 아주 합리적으로 하면 분기별로 년별로 손실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아주 자신합니다. 전 아직도 분기별로 연별로 손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크게 먹어서 부자 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은행이자 5배 이상 정도는 늘 나옵니다. 제 얘기를 명심한 분들은
앞으로 평생 주투에서 실패는 없을 겁니다. 꾸준히 수익 올리겠지요. 제 오랜 경험상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그대로 마음을 가다듬고 하세요. 100% 성투 자신합니다. 크게 먹으려다 외놈들한테 세력들한테 피 같은 돈 뺏기지 마시고 마음을 비우고 제 말대로 하면서 천천히 느긋하게 수익을 즐기세요. 평생 안전빵으로요. 주식 초보지만 아주 평범하지만 중요한 이야기. 주식 7년 차입니다. 저도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죠.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절대 주식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2번 이상 망해보지 않고서는 이 바닥에서 성공하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주식을 조금 해보신 분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제 자식들에게는 꼭 가르치려고요. 이 불완전한 세상에 이만큼 든든한 기술도 없거든요. 저도 2번 망하고 나서야 겨우 작년부터 약간 눈이 뜨여 수익을 조금 내고 있습니다. 한때는 초단타로 하루에 110% 정도 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단타는 아무리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이 말이 와닿지 않으신 분들은 주식을 하지 않으시는 게 여러 가지로 좋으실 겁니다. 제가 작년부터 안정적인 수익을 내게 된 것은 중장기 투자의 마인드를 갖고서 투자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나 목표 수익 시기가 늘 생각보다 일찍 오는 바람에 중장기 투자를 제대로 실천해 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의 저의 기본적인 투자 원칙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실적 호전주이면서 성장성이 돋보이는데도 일시적으로 저평가된 종목들, 이런 주식들은 100%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잠깐의 왜곡은 있을 수 있어도 영원한 왜곡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나 종합지수가 시장 전체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런 종목들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에 상관없이 늘 상승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소위 급등하는 테마주 내지 급등주라는 거 너무 부러워 마시고 잠깐 먹을 수 있어도 손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식시장 환경을 기준으로 볼 때 실적 대비 PER 13, 15가 넘어간다면 대부분은 작전주와 그다지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다. 저 역시 지금은 어느 정도 세력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레벨은 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런 주식은 손대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습관을 잘못 들이면 평생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도 역시 지금도 계속해서 공부하는 입장이지만 지금까지의 저의 투자 경험으로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첫째, 주식시장에서 단타로 마지막까지 성공한 사람 얘기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최소 1, 2개월 정도는 묻어놓을 생각으로 투자하세요. 둘째, 주식 투자의 성공 비결은 다른 무엇도 아닌 타이밍의 예술이며 종목 선정입니다. 타이밍에 자신이 없으시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극복하세요. 셋째, 투자 종목을 실적 호전주이면서 성장성도 있는데 일시적인 가격 왜곡을 겪는 종목으로 정하시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수급에 의한 주가의 움직임에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을 정도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신다면 대체로 제대로 고르신 걸 겁니다. 넷째, 목표 수익을 한 종목에서 최소 30% 이상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종목이 속한 업종의 평균 PER를 적용해서 목표가를 산정해 보세요. 운 좋은 성공. 2년 전에 결혼 자금 1,0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했지요. 조금이라도 결혼 자금에 보태려고요. 하지만 그것이 하락 시기에 매수했지요. 손절은 해야 되는데 그 돈이 너무 아까워서 다시 본전될 때까지 기다렸는데 계속 하락하기만 하더라고요. 결혼할 전세집을 구해야 하는데 당근 돈이 부족했지요. 대출은 많이 받아서 전세를 구하고 본전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지요. 하지만 주식은 계속 떨어져 드디어 원금 200만 원이 남더군요. 생각만 하면 너무나 화가 나고 미치겠더라고요. 그래도 팔 수는 없어서 계속 가지고 있어지요. 그런데 1년 지나서 원금 600만 원까지 오르더니 다시 300만 원으로 되더라고요. 너무 실망했지요. 이제나 저제나 오르려나 하는 그냥 버린 셈 치고 주식도 보지 않고 그냥 세월을 보냈지요. 언젠가는 오르겠지. 그런데 작년 10월부터 테마주 바람을 타고 주식이 조금씩 오르더니 드디어 본전을 넘어섰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이제 맘 편히 살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군요. 그런데 이 주식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3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더라고요. 이제 이만큼 마음 고생도 했으니까
팔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 욕심이라는 것이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것 더 가지고 있자고 했어요. 근데 다시 떨어져서 100만 원 손실이 났지요. 진작에 팔 것을 하는 마음에 후회가 되더군요. 그래도 조금만 더 기다리고 더 손실 나면 팔려고 했는데 다시 올라가서 수익이 300만 원이 더 넘더군요. 그런데 이 주식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착전들이 많이 가지고 노는 것을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350만에서 수익을 그만 보고 팔려고 내놨는데 그것이 운 좋게도 안 팔리더군요. 그러더니 며칠 있다가 점상한가를 치더군요. 너무 운이 좋았지요. 그래서 마지막 상한가 그 다음날 매도해서 주식으로 1,400만 원이란 수익을 올렸지요. 너무 기분이 좋았지만 한편으로 올라가는 내내 언제 팔아야 하는지 고민도 무척 많이 했지요. 특히 작전 주식은 너무 위험 부담이 커서요. 그리고 지금은 전세 대출금도 모두 갚고 남은 돈은 부모님도 드리고 맘 편히 지내고 있답니다. 주식은 정말 어렵고 힘드네요. 저의 운 좋은 성공담이었습니다. 주식 투자 20년 동안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고 분산 투자한 사람들입니다. 장기 투자도 처음에 단타 목적으로 들어갔다가 호되게 물리어서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나눠서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는 타이밍도 참 기가 막힙니다. 주식시장이 흔들거릴 때, 꼭 이럴 때에 들어가서 푹 묵혀둡니다. 수많은 성공자 중에 파생상품으로 대박을 친 사람은 여태 단 한 명을 보지 못했습니다. 본인은 주식을 업으로 삼아 관련 회사에서 20년을 넘게 일했고 여태 수많은 노름쟁이들을 보아왔으며 본인 또한 파생을 담당했던 적이 잠깐 있었으나 절대 수익이 지속될 수 없는 구조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하면서도 개인한테 너무나 불리한 게임이라고 느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한 방에 선물로 큰 돈을 당겨서 과감하게 사표를 내고 호기 있게 전업을 도전한 동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만 어걱거리던 그네들의 계좌잔고는 지금은 개털되고 와이프 눈치를 보면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싫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20년이면 강산이 2번 바뀔 시간인데 그동안 이 바닥에서 볼 일, 못 볼 일 다 겪으면서 느낀 것이지만서도 두려움에 투자하라는 워런 버핏의 말이 캐캐 묵었지만 제일 정답에 근접한 것 같습니다. 저야 배운 게 이 짓이라 명퇴하기 전까진 매일 호가창을 쳐다보고 살아야 합니다마는 절대 개인 돈으론 파생하지 않습니다. 우리 와이프와 자식들 생각하면 도저히 못할 짓이더라고요.